만약에 네. 선생님이 교육부 장관이 네. 어쩌지 해서 됐어요. 네. 그러면 다른 거 너무 많이 고치려면 너무나 네. 문제가 많으니까 딱 세 가지만 고칠 수 있는 조건을 줬다. 네. 라고 한다면 무엇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학생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규칙이랄까요? 어떤 방법들을 마련을 하겠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학생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아, 그래요? 예. 그 이제 저희 선배 되시는 선생님들의 실수기도 하죠. 잘못이기도 한데 옛날에는 막 때리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런 아픔이 있어요. 저도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근데 이제 그런 잘못들 때문에 이제 교권이 추락이 되면서 학생들의 인권이 올라갔죠. 이것은 좋은데 문제는 이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체벌을 안 하는데 그러면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또 점수제를 주고 이거는 사실상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아이들을 약간 동물 취급을 하는 거죠. 내가 당근 하나 줄게, 시키는 대로 해라. 이거는 교육에서 추구하는 방향이랑 다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교육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면 학부모가 소환이 된다든지 교장실에 보낸다든지 담당 어떤 교사가 있다든지 이런 대안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한국에는 그런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아, 학부모를 소환해서 네. 교장실에 따로 불러서 네. 이 아이 이러면 네. 어디 영화에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그런 장면들? 저도 지금 영화 보고 한 얘기예요. 네, 영화에서 보면 이 아이가 크게 문제를 일으키고 친구들 괴롭히고 하면 학부모를 소환을 하고 학부모가 소환을 응하지 않으면은 뭐 벌금이나 징역형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해요. 예, 그런데 대한민국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알아요. 선생님은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없어. 해봤자 잔소리고 그냥 10분 동안 그냥 고렇게 끄덕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알기 때문에 자기 행동을 제어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교실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문제가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힘들다를 넘어서 반 학생들 전체가 수업을 할 수 없는 지경이 이르릅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갑자기 질문을 하나 더 네. 드려도 될까요? 네. 결국은 엄마 아빠를 소환을 했어요. 네. 미국이나 이게 우리 네. TV에서 보는 것처럼 네. 소환을 했어도 네. 결국은 이 엄마가 집에 가서 네. 이 아이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뭔가의 방법이나 훈육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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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엄마 아빠가 일단 자녀의 상태가 좀 안 좋다고 생각이 들면 일단 그 집에서 철저하게 먼저 교육을 시켜 주시는 것도. 근데 사실상 부모님이 교육 전문가가 아니니까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지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까지 추후에 문제 학생들, 뭐 공격성이 강하다, 그리고 뭐 난동을 많이 핀다 이런 것이 부모님 소환선에서 멈추는 애들이 많아요. 왜냐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병적인 게 아니고 선생님이 학교가 날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어라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100의 90%는 그런 아이들은 수그러들어요. 부모님이 소환을 오면 부모님이 집에서 어떻게 그 다음에 지도를 하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병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치료 프로그램을 들어가는 거죠. 국가에서. 그런 아이들이 지금도 그 반에, 그러니까 꼭 선생님 반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초등학교에 보면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아니에요. 한 몇 퍼센트나? 몇 퍼센트라고 하기는 뭐 퍼센트까지는 제가 금방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뭐 한 학교에 뭐 유명한 아이들이 몇 명씩은 있죠. 한 학년에 한 명 아니면 한두 학년에 한 명 정도씩 분노 조절 못하고 선생님한테 뭐 욕하고 물건 던지고 그런 아이들도. 네네.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뭐 심각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부모님이 동의하셔서 치료 학교에 갔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보통은 부모님이 동의를 안 하세요. 우리 아이 별 문제 없다. 네네네. 치료받으면 그거 자체가 낙인이라고 생각하셔서 병이 있는데도 치료를 안 받으려고 거부를 하시고 그 아이로 인해서 그 반이 망가지고 학년이 망가지고 학교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져요. 왜냐하면 난간을 막 다 폐쇄를 하고 자살한다 그러고 던진다 그러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학부모가 동의를 안 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학교 자체가 비상사태가 되고 교육과정이 망가지는 그런 일들이
학교에서 부모님들은 모르시지만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을 고치고 싶다. 또 네. 대안을 어쨌든 마련하겠다라는 네. 게 있고, 두 번째로는 또 뭐가 있죠? 네,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불필요한 행정들을 많이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상 지금 최근에 몇 년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행정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여전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과학 진로부장을 하는데요. 공문이 하루에 뭐 여러 개 오고요. 제가 처리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누구의 조사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요. 그럼 그거 해야 돼요. 교사들은 무슨 얘기하냐? 우리는 업무 중에 수업을 가끔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면 그렇게 업무 중에 짬짬이 수업한다라는 말이 농담처럼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수업 쉬는 시간이라든지 뭐가 업무가 내려오면 이게 수업에 집중하기가 힘든 거죠. 전화도 오고 뭐가 처리를 해야 될 게 많고, 교육선진국에서는 이거를 완전히 분리를 시켜버려서 수업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교사가 반은 수업 반은 업무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담할 시간도 아무래도 적어지고. 네. 그래서 행정 일을 좀 줄여야 되겠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 정말 공감이 되고요. 특히 네. 꼭 이게 교사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국가에서 하는 것들은 행정 업무가 진짜 너무 많아서 우리도 뭐 각종 여러 가지 거 있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지원해서 뭐 타낼 수 있는 것도 있고 있는데, 행정 업무가 귀찮아서 못해. 그냥 안 하고 말아요. 네. 그런 경우 있는데, 어쨌든 특히 뭐 그거는 자기들 이익이 있으니까 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만, 현재 교사들이 그 행정 업무는 제가 뭐 꼭 이 그러니까 우리 전병규 선생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너무나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행정 업무를 어쨌든 완전히 분리를 시킨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속이 시원하네. 그 얘기만 해도. 그 정도예요?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제 마음 같아서는요, 하브루타 수업을 의무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제 개인적인 의견인 것 같고, 하브루타 수업이 정말 좋은데 뭐 또 좋은 수업도 있겠죠.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하브루타 수업, 그러니까 하브루타에 대한 거에 관심이 우리 잡지, 나침반 잡지가 7년 전에 나왔는데 그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거여서 이 하브루타가 얼마나 우리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좋은지, 물론 이제 제가 하브루타라고 하는 말을 꼭 100% 하브루타라는 말이 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게 플립 러닝, 플립 러닝이라든지 또는 다른 방법의 말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이런 방식의 수업, 그러니까 서로 간에 대화 나누고 교감하고 그 아이 어쨌든 그런 식의 방식의 교육으로 우리가 바꿔야 될 거는 분명해 보여요. 제가 그래서 뭐 하브루타 수업으로 다 바꿔라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학생 참여 수업이라고 해요. 듣는 수동적인 수업이 아니고 참여 수업을 전국적으로 해서 이걸 완전히 수업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학생 수입니다. 학생 수. 학생 수가 많으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학생 수가 제가 지금 올해 되게 운이 좋게 14명을 맡고 있는데요. 많이 맡을 때 27명 이렇게 맡거든요. 그러면 이 참여 수업의 난이도가 몇 배가 올라갑니다. 학생이 몇 명 늘 때마다. 한 모듬이 늘 때마다 그만큼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도 많아지고 컨트롤해야 될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4모듬, 16명, 4명 4모듬 정도 이하로 가야 선생님들께서 참여 수업을 좀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4명 4모듬? 예. 야, 4모듬이면 이게 참 힘든데. 좀 적은 수죠. 지금 이제 뭐 6모듬에서 24명이 많은데 6모듬.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참여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들께서 너무 힘들어지시고 그럼 실행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 가지 돌발 변수들도 많고. 그래서 숫자가 적을수록 선생님들께서 더 많이 에너지를 쏟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 수를 좀 많이 줄이는 걸 제 세 번째 공약으로 하겠습니다. 뭐 공약이에요. 바꾼다니까. 선생님 마음대로. 물론 뭐 예산도 따르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좀 전에 그게 그 뭐죠? 얘기하는 걸로도 속이 시원하다고 얘기한 게 두 번째 뭐였죠? 행정 업무를 완전히 좀 걷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에 핵 공감하네요. 핵 공감이 돼요. 이게 선생님들이 가만히 보면 되게 한가하고 별로 할 일이 없어 보이는데 알고 보면 정말로 많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아직 영상을 어찌됐건 제가 그
오늘 전병윤 선생님을 만나서 본인이 장관이 되면 바꿀 수 있는 건데 장관이 된다고 해서 바꾸지도 못해요, 그죠? 그렇죠. 이게 사람 한 명한테 달린 게 아니라서요. 그렇죠. 시스템의 문제라서.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공감수를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이렇게 되면 바뀌겠죠? 네, 지금 제가 느끼기는 확실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18년 차인데요. 처음에 한 4, 5년 차 때는 교육계가 왜 이런가, 수업은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라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이제 정도의 문제지 방향 자체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 네, 부모님들께서도 학교를 조금 더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요.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은 선생님들이 되게 보람이 없는 게 뭐냐면 못했을 때만 드러난다는 게 되게 문제예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드러나는데 아무리 잘해도 드러나지가 않거든요. 이게 저는 교직 시스템의 큰 문제라고 봐요. 사람은 동기가 필요하거든요.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은. 근데 교직은 열심히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고 못했을 때 사고만 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못하는 선생님한테 민원을 넣는 게 아니고 잘하는 선생님을 위한 칭찬하는 민원을 많이 넣는 그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민원으로 넣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걸 민원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선생님 너무 훌륭합니다라고 뭐 쓰시든지 뭘 하든지 학부모님들 카톡이 있잖아요. 아니요, 그거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학부모님들 그 맘카페도 있고 이런 데서 어떤 선생님이 어떤 수업을 한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퍼지고 좋아하고 그래야 선생님들께서 저런 게 있어 라고 하면서 나도 해봐야지라는 마음이 드는데 사고 쳐서 구설수에 오르는 것밖에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움츠러들어요. 잘하고 싶은 동기가 줄거든요. 이 방송을 보신 학부모님들은 우리 이렇게 해가는 걸로 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러니까 칭찬하고 싶은 선생님들 분명히 있어요. 더 많지, 못하는 선생님보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그것을 교육청인가요? 교육청이나 교육청에 이제 이런 선생님 이런 부분 너무 좋아요 라든지 또는 학교에도 연락을 하면 누가 받아요? 좋죠. 뭐 교장 선생님한테나 교감 선생님한테 연락드려가지고 이런 선생님 참 수업 너무 좋고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드리면 우리 우리 학부모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꼭 한 번씩 해보기로 해요. 정말 왜냐면 이게 저는 기자이기도 하니까 저는 이게 나쁜 기사는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이거 너무 이거 해도 너무한다라고 할 때 이제 그때 기사를 쓰는데 이게 언론사들을 생리를 보면 클릭수 많은 것들을 집착을 하게 되죠, 아무래도. 근데 그게 선생님들 욕을 해야 클릭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있어야 그게 이 클릭수가 많고 어느 선생님이 하브루타 수업으로 공부를 잘한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신문 한 지면을 놓고 봤을 때 전체 지면을 활용해서 한다고 하면 이 사람 좋은데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단신으로 가기에는 그래서 뭘 어쩌라고 이런 게 돼요. 그러니까 별 뉴스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언론사들이 하기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착한 뉴스들을 많이 실는데 확실히 클릭수가 10분의 1 자극적이지 않으니까요. 칭찬했지만 그래서 어쩌라고 그건 걔네들만의 문제지 우리 학교는 아니잖아. 근데 이제 어떤 사건 사고는 꼭 자기네 학교에서 일어난 문제는 아닌데도 맞아 이렇게 이제 공감을 가게 되나 봐요. 칭찬은 그건 그쪽 학교의 얘기고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사들이 이런 괜찮은 선생님들이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못 다루는 것은 아무래도 그 클릭수, 관심도에서 떨어지는 건데 결국은 학교를 바꾸는 것은 그렇게 나쁜 어떤 사건 사고에 일어난 거에 의해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말 안 하고 자기의 일을 지금 우리 전병윤 선생님처럼 뭐 하브루타로 수업한다든지 뭐 영화 수업을 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정말로 많아요. 근데 그분들 수업을 일일이 다 샘플화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 아이가 감동을 받고 와서 너 뭐 했니? 라고 했을 때 이거 했더니 뭐가 어떻게 됐어? 이게 달라진 경우가 있으면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한테 칭찬해 주라는 거죠. 교장을 칭찬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몇 학년 몇 반 그 선생님이 있어서 그것도 뭐 교장 선생님 덕이라고 하면 교장 선생님이 좋아서 더 널리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로요. 우리 이 괜찮은 선생님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나 교육청인가요? 교육청이나 뭐 또 지원교육청이라고 있어요. 교육지원청 같은 거. 교육지원청. 뭐 그런 쪽에 연락을 해서 이런 거 정말 좋다. 이것을 꼭 나쁜 거라도 뭐 하세요. 그렇지만 정말로 칭찬할 수 있는 선생님들은 더 많이 칭찬해주는 그런 걸로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 민원? 칭찬 민원? 칭찬 민원. 그렇죠. 네. 뭐 이런 거를 꼭 하는 걸로 우리가 바꿔보도록 해요.